계속해서 이번에는 RLC 그 회로 패러렐입니다. RLC 패러렐로 된 RLC 회로에 언더댐핑이 된 경우에 어떻게 이 특성 방정식이 풀리고 파형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뭐 특성 이 패러렐 RLC에 대해서 저기 요 위에 노드 제일 위에 노드에 대해서 KCL 적용해주면 결국은 세컨 오더 미방이 나왔죠. 이게 미방이 나오고 이게 미방이니까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근해 공식을 써서 풀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결국 0보다 크냐 작냐 이 게임인데 지금은 0보다 작아서 네,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 낫 그다음에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을 오메가 D라고 해서요. 하나 더 정의를 해둘게요. 여기서 오메가 D를 끌고 들어오는 이유는요. 이 패러렐 RLC 서킷에서 R이 무한되면 이 말은 R을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오픈시키는 거죠. 결국 LC 회로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패러렐 RLC를 가지고 LC 회로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R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요 저항이 쓰는 파워의 값을 계산해 보면 0이죠. R이 무한대니까 저항 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없을 거고요. 오픈이니까. 그래서 쓰는 파워는 0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패러렐 RLC 서킷에서 이 R 값이 무지하게 클 때 뭐 꼭 오픈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큰 값일 때 이 알파 값이 여기 R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크면 알파는 작아지니까 결국 여기 있는 알파가 줄어들면 결국 이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면 오메가 D가 오메가 나시 됩니다. 이게 루트 LC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저항을 굉장히 키워주면 알파 값이 결국 0으로 가서 오메가 D가 오메가 나스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LC 탱크가 만들어지고 저 에너지가 L에 있던 게 C로 갔다가 C에 있던 게 L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일단은 주어진 RLC 회로의 출력산에 있는 요 전압 V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 언더댐핑이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거고 그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 승의 A1 코사인 베타 t B A2 사인 베타 t 해서 알파 베타 요거 구하기 위해서 결국 식 두 개 필요하고 식 두 개를 얻기 위해서 초기 조건 이용해서 초기 조건 둘을 이용하면 A1 알파 베타를 다 구할 수 있고 개수도 다 나오죠. 알파 베타는 RLC에서 얻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앞에서 배운 대로 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의미하게 보고 싶은 거는 저항을 굉장히 키우게 되면 실제로 오메가 낫이 오메가 D에 근접한다라는 얘기이고 여기서 주고 싶은 시그널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더댐핑 하도록 RLC 값을 적정하게 값을 정하면 출력단의 전압값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꼭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런 설계는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불안하죠. 끝과 끝 사이에 이 피크와 피크가 상당히 큽니다. 오버댐핑 설계가 되면 뭐 이렇게 파이널 값으로 이렇게 한 번만 출렁하고 0을 향해 달려가는데 요런 형태로 안정되게 파형이 나오는데 언더댐핑이면 덜덜덜덜 떨리면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베이터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버댐핑 설계를 잘한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승차감이 좋죠. 그런 탑승감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오버댐핑하고 언더댐핑을 배웠으니까요. 둘 사이에 경계가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critically damped response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패러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패러렐 RLC의 출력 전압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볼티지 리스판스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리즈 RLC를 보면 전류 응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critically damped 된 response는 또 도대체 뭐냐는데 별건 아니고요. 그냥 오버댐, 언더댐 사이 경계다라고 생각하면 오버댐, 언더댐은 결국 이게 미방으로 나오고 이게 미방의 특성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써서 루트 한이 0보다 크냐, 오버댐, 0보다 작냐, 언더댐. 그러면 이꼴 0이면 중근이고 critically damped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세컨 오더 서킷
이게 미방으로 식을 세울 수 있는 회로를 세컨 오더 서킷이라고 했죠. 크리티컬리 댐프드 된다라고 하고 싶으면 언제냐? 루트 안의 값이 0일 때죠. 오메가 나스 제곱이 알파 제곱이 될 때입니다. 둘 다 0보다 작을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회로가 크리티컬리 댐프드 되면 이 출력단에 있는 응답은 on the verge of oscillating이니까 덜덜덜 떨리기 직전 그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댐핑에서 언더댐핑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러 회로를 최대한 오버댐핑의 끝자락까지 언더댐핑 되기 직전까지 설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람직한 설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RLC라는 값이 칩마다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시스테매틱 베리에이션, 랜덤 베리에이션 이슈들이 있고 생산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하려면 오버댐핑을 크리티컬 댐보다 한 일정 정도 여분을 두고 설계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겁니다. 뒤에 책에도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이 특성 방정식 세우면 두 개의 근이 이제 리얼 이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크리티컬리 댐프죠. 중근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여기 우리 수학 시간에는 람다로 썼는데 여기는 S로 써가지고요. S의 두 근, S1, S2. 수학 시간에는 람다 1, 람다 2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뒤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다 없어지니까 얘만 남을 거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게 미방을 세웠을 때 지금 출력단 RLC 회로의 출력단 전압 V는 S1, S2 두 개의 베이시스 둘을 가지고 선형 결합을 해서 답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 S1, S2가 둘 다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다 대입을 해버리면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거야 뭐 임의의 상수니까 이렇게 하나로 써요. 이게 미방이면 솔루션이 두 개인데 이거 지금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했던 얘기를 떠올려 보면 어, 요게 기억이 날 겁니다. 답을 하나 찾았는데 그 다음 건 못 찾겠으면 리니어한 텀을 곱해서 요것도 솔루션이 된다라는 걸 직접 이게 미방에 대입했더니 되긴 되네 해서 요거를 두고 풀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8.3선 요거죠. 이렇게 중근인 해를 잡아 넣으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초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하나의 임의의 변수 A0 여기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기 조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0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솔루션의 형태로 써야만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D1, D2를 구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critically damped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세워서 그 중근이 나오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좀 다른 형태다. 그게 요겁니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ritically damped 되는 경우 오메가 낫하고 알파가 같이 되도록 RLC의 값을 적정하게 선정하게 되면 출력단의 전압값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T가 하나 더 들어왔다는 거. 그것만 좀 달라지고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 구할 겁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출력단의 전압값 한번 시간에 따라 미분한 거 하나 해서 요거는 주어질 거고요. 캐패시터의 초기 전압값 문제 읽어보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출력단의 초기에 0 플러스일 때 이게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 흔적은 어, 스위치가 열려서 이 내추럴 리스판스가 시작될 때 요 내부에 있는 그 KCL 적용해서 요 시까지 유도를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초기 전류값이죠. I0 이해입니다. 예. 그걸 그냥 IC 0 플러스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D1, D2가 식 하나, 두 개고 모르는 거 D1, D2 두 개가 있으니까 풀어집니다. 이제 아까부터 얘기했던 초기 조건이 얘고 결국은 얘 가운데 있는 이 녀석 값을 각 문제마다 잘 찾아내서 대입만 해줄 수 있으면 솔루션 VT는 D1, D2가 뭔지 아니까 답 바로 쓰면 됩니다. 실제 그런 문제를 여기 예제 문제가 있어서 한번 봅시다. 오른쪽 위에 0.125 마이크로페럿 8헬리 정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패러렐입니다. 출력단의 전압 V가 있습니다. 답이 어쩌고 저쩌고 예전 앞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을 얻었었고 초기값 한번 미분한 값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A번 문제 봅시다. 저항 R을 찾으래요. critically damped 된 볼티지 리스판스가 나오도록 하는 저항 R을 찾아서 값이 얼마인지 해보세요. 이니까요.
크리티컬리 댐프가 되려면 저런 패러렐 RLC에서 오메가 낫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요 관계를 만족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알파가 얘고 오메가 낫이 얘니까 둘이 같다는데 L하고 C는 아니까요. R만 모르니까 여기다가 C 넣고 L 넣고 C 넣고 해서 둘이 같습니다 하면 R 나오겠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풀면 답 나옵니다. 이때 요 알파 값은 오메가 낫의 제곱이고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출력단의 전압 VT를 직접 구해보세요이니까 이거를 답으로 쓰고 D1, D2 찾기 게임입니다. 그러면 앞에 예전 문제 앞에 거 8.4랑 똑같거든요. 초기 전압값 없을 거고 미분한 거 여기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조건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T에다가 0 넣고 좌변에 여기도 0 넣고 계산하고 그다음 한번 좌변 우변 미분해가지고 T에 0 넣으면 요감 나옵니다 하면 D1, D2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매번 미분하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답 찾은 거니까. 네. 숫자만 대입하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C번 문제에서 꼭 그림을 그려보라고 저자가 요구한 게 이게 크리티컬리 댐프랑 오버댐프랑 사형이 언더댐프랑 어떻게 다르냐를 보는데 아까 전에 언더댐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출렁하고 갔잖아요. 이게 언더댐프예요. 언더. 근데 지금 여기 파란색이 이제 크리티컬 댐프가 된 거죠. 좀 다르죠, 모양이. 얘는 안정적으로 여전히 한 번만 출렁하고 갑니다. 언더는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만약 주파수가 짧으면 이렇게 여러 번 가도록 해서 파이널 밸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댐프의 최종 출력 파형은 오버댐핑 된 거랑 거의 모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출렁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얘를 넘어서는 순간 떨떨떨떨 떨리게 될 겁니다. 오실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러렐 RLC 회로에 내추럴 리스판스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게 미방으로 이 회로에 KCL 적용하면 미방을 세울 수 있었고 그 미방의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루트 안에 2차 특성 방정식 있잖아요. 루트 안의 값이 0이냐 0보다 크냐 작냐 서로 다른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를 가지고 오버댐, 언더댐, 크리티컬댐으로 구분되는 걸 확인했고 실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 예제 문제는 200옴 주고 설계했고 두 번째 문제는 20kg 했고 세 번째 문제는 4kg를 했더니 이게 오버댐, 이거 언더댐, 이거 크리티컬 댐핑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쭉 감상을 해보세요. 사뭇 다르죠? 오버댐하고 크리티컬 댐은 하형은 위아래로 뒤집어져 있는데 공통된 특성은 한 번만 출렁하고 끝까지 파이널 밸류 0을 향해 잘 달려갑니다. 얘도 한 번 출렁하고 갑니다. 언더댐은 여러 번 움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요. 지금은 RLC 응답을 보고 있긴 한데요. 어, 나중에 이제 시리즈로 된 것도 요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댐핑이라고 하는 게 전압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버댐이냐, 언더댐이냐, 크리티컬 댐이냐, 결국 저항값을 어떻게 잘 설계할 거냐, 또는 RLC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 응답 특성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한 장의 장표에다가 쭉 정리한 겁니다. 외울 수 있으면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한 몇 년 지나면 이거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이 큰 회로 해석의 큰 흐름은 이런 방향이구나 정도는 머리에 꼭 남기기 위해서 지금은 달달달 암기를 하면 훨씬 문제 풀기 편할 겁니다. 이거 안 외워지는데요 하면 내가 늘 제안한 대로 20번 빈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그러면 외워질 겁니다. 아마 손이 먼저 외울 겁니다. 20번 해서 안 되면 200번 쓰면 됩니다. 안 되는 건 되게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세요. 그게 엔지니어의 숙명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8.2절의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리스판스를 봤고요. 내추럴 리스판스를 봤으면 항상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은 스텝 리스판스입니다. 패러렐 RLC 서킷은 그대로 두고요. 갑자기 외부의 에너지원을 RLC 회로에 공급하는 경우에 RLC 회로의 출력 단력이 V값이 어떻게 될까? 이걸 보겠습니다. 왼편에 보면 이제 준비하고 있죠. 이 골령일대가 싹 열리면 전류가 닫혀 있으면 이쪽으로 다 흘렀다가
열리는 순간 이쪽으로는 오픈돼서 안 가고 안으로 샥 하고 들어갑니다. 이 커런트 하이가. 이런 걸 이제 임펄스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충격을 주는 거죠. 또는 이걸 forcing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죠. 이게 기계공학의 용수철, 뭐 자동차 그 쇼바라고 하나요? 그 뒤에 타이어가 있으면 그 위에 스프링 달아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서 승차감을 높이잖아요. 이런 것도 오버댐핑 설계를 해야지 언더댐핑 설계하면 뭐 차가 둥둥둥 떨리면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용수철 설계를 할 때 질량하고 가진 M이 내가 임의의 힘을 빡 당겼을 때 쫙 원상복귀할 때 한 번만 살짝 올라갔다가 원위치하면 오버댐핑 설계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번 훌렁하고 원상복귀를 하면 되게 설계 잘한 거예요. 스프링을. 이 RLC 회로도 그런 오버댐핑이 되도록 RLC의 값을 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오메가나 알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크냐 작냐 같냐 배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힘을 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을 담궈 놓고 그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때는 이건 임펄스예요. forcing 펑션을 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가한 힘입니다. 이 스텝 리스폰스예요. 똑같은 논리로 패러렐 RLC에서도 이런 전류원 I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수학 시간에 배운 non-homogeneous 이계 미광입니다. 즉 우변에 RT 또는 RX의 값이 0이 아닌 게 등장하는 그 케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낙서한 거 좀 지우고 일단은 요 위에 노드에 KCL을 적용하면 요 캐파시터, 인덕터, 리지스터로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죠. 밑으로 여기도 밑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이 I죠. 그래서 여기 우변에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I는 C불이죠. 캐파시터 C, DVC, DT. 근데 이 DVC가 패러렐이기 때문에 출력 전압 V랑 같겠죠. 여기 전압이 얘랑 같을 거 아니에요. 패러렐이니까. 그렇게 해서 식을 쭉 썼습니다. 얘는 오매 법칙 쓴 거고요. 이렇게 쓰고 났더니 얘를 어떻게 풀까 하고 고민을 해보면 일단 인덕터는 V는 Li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 V는 저 출력단의 전압 V 맞습니다. 요 인덕터의 전압인데 출력단이랑 병렬 연결되니까 같을 거고 요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를 보라색 박스로 넘길 때 적분을 아니 미분을 한 번씩 합니다. 좌우변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있는 KCL에서 얻은 요 식의 첫 번째 보라색 점선돼 있는 요 모양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다가 슉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인데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번엔 여기 있는 IL을 이쪽 좌변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L을 넘기고 적분을 좌변 우변에 걸었습니다. 당연히 적분 과정에서 초기 전류값 챙겨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요 초록색 연두색 박스에 있는 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대입을 쫙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 최종단에 있는 이 전압 V를 구하고 싶은데요. V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 인덕터에 흐르는 요 전류를 좀 구해 봅시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세운 식에서 얘를 전압 V, dVdt 있고 여기는 V 적분한 게 있으니까요. 그냥 양쪽을 다 미분을 때려요. 그러면 이 적분이 없어질 거고 얘는 한 번 미분하고 얘는 두 번 미분한 미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뭐 C를 좀 내려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게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호모지니어스 하죠. 이러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조금 전에 8.2절에서 열심히 다 공부했습니다. 내추럴 응답 문제로 풀어가는 겁니다.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 이 다음 썰은 그냥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거가 최종적으로 나는 여기 IL을 구하고 싶은데 이 V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V에서 IL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내추럴 리스판스에서 공부한 그 이계 미방을 풀어서 오버데미니, 언더데미니 케이스 따져가지고 설명을 다 해서 V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IL 또 구하려면 또 연산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귀찮아요. 물론 뭐 귀찮을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 연산이야. 이거 구하려면 구한 거에다 적분 한 번만 걸어주면 되는데 하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요. 애당초 똑같이 KC에 써서 이렇게 식을 쓸 거면 얘를 이제
접근 방식을 IL에 대한 이계 미방이 나오도록 여기 마지막 줄에 보이죠? IL에 대한 이계 미방이 나올 수 있도록 좀 V는 LI 또 한 번 미분한 얘를 적정하게 여기 페이셜로 얻은 식에 넣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넣어보면 일단 인덕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우리 IL에 대해서 쓸 거니까 얘 둘이 타겟입니다. 얘를 어떻게든 IL과 연관시키면 되는데요. 일단 IR은 오메 법칙이니까 R분의 V 쓰고요. I는 CV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IL로 다 바꿀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V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V 있네요. R로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세요? V 자리에 LDILDT를 여기 LDIDT를 넣은 겁니다. R은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IL이 들어가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 V는 LI 요 식에서 한번 미분하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죠. 아 여기 있네. 그럼 여기 DVDT 있으니까 DVDT 자리에 IL 두 번 미분하고 여기 쇽 대입하면 되겠네요. 해서 대입을 한 게 여기 있습니다. 네, L 두 번 미분한 거 같이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완성한 다음에 얘를 좌우변에 LC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희망하는 대로 IL에 대한 이계 미방이 나오면서 앞에서 봤던 V에 대한 이계 미방하고 사뭇 다른 게 우변의 항이 0이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난 호모지니어스한 이계 미방을 찾아냈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내추럴 리스폰스 문제하고는 사뭇 다른 케이스입니다. 얘가 달라. 이런 걸 폴싱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 폴싱 펑션이 붙었을 때 이제 어떻게 답을 찾아갈지 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 인디렉트 어프로치니까 이 왼쪽에서 말한 얘입니다. 그냥 앞에서 풀었던 방식대로 다 풀고 적분 한번 하시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IL에 대해서 풀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먼저 by first finding 전압 V를 먼저 찾은 다음에 IL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챕터 8.2 앞선 절에서 다 했고 더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앞에서 유도했고 얘의 솔루션은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해서 세 케이스로 나누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회로에 어떤 소스가 지금 있는 케이스죠. 지금 스텝 응답을 보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소스 전류의 값이 t 이꼴 0 플러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죠. 스위치가 열려서 전류원 I가 갑자기 패러렐 RLC에 빨려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소스 전류 값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해서 앞에 이거 앞에 이거 여기는 A1, A2 또는 B1, B2, B1, B2 이런 거 유도해낼 때요. 그 코이피션트를 찾을 때 초기 전류값 대문자 i라고 썼던 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넣는 게요. 꽤 복잡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일단은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 요 i를 꼭 더해라. 이거 강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다시를 써서 솔루션을 이렇게 해서 앞에 풀었던 요거랑은 좀 내추럴 리스판스의 답이랑 다르게 모양만 잡아줬습니다. 뭐 풀려고 풀면 풀 수는 있지만 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 그냥 저기 IL 풀 거니까 IL에 대해서 바로 이게 미방 세우고 이건 난 호모지니어스한 이게 미방 풀면 되지 뭐 어려워요 하고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러면 수학 시간에도 배운 대로 이 세컨 오더 상미방이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케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항상 그랬잖아요. 제너럴 솔루션.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넣는데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바로 얘예요. 얘. 뒤에가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 이거 얼마나 쉬워요. 상수니까 더 나오면 되죠. 우리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었는데. 그죠? 이거 뒤에 엑스포넨셜 붙는 것도 풀었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RLC 서킷으로 가서 요건 지금 직류잖아요. 이게 교류 신호로 바뀌면 i는 뭐 사인 어쩌고 저쩌고 주고 더하기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주면 이거 엑스포넨셜 오일러 포뮬러 써갖고 엑스포넨셜 형태로 바꾸면 요 응답 구할 수 있어요. 뒤로 가서 그래서 내추럴 리스판스에서부터 얻어진 같은 형태의 값을 찾고 폴싱 펑션에서 오는 이 경우엔 디스 전류원이라서 갖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한번 풀어봅시다 하고 여기 이제 문제를 들고 옵니다.
방금 전에 본 겁니다. R, L, C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출력단에 전압이 있습니다. 이걸 T 이퀄 0에 열어서 전류원 I가 이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초기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값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요 양단의 초기에 VC 0 마이너스일 때 0이라는 거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 IL 0 마이너스일 때도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고 캐패시터는 2분의 1 C불 제곱이잖아요. 이게 다 0, V가 0이고 I가 0이니까 에너지도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T 이퀄 0에서 이제 DC 커런트 소스 24mA, 이게 24mA로 값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인가가 됩니다, 회로에. 그 저항은 일단은 400옴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A번입니다. IL에 흐르는 원래 초기 값은 얼마니? IL이니까 인덕터에 흐르는 전력값 이잖아요. 근데 인덕터에 아까 전 에너지 없다면서요. 이니셜 에너지 제로, 노 에너지 스토어드이니까 초기 흐르는 전력값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IL에 흐르는 초기 전력값을 한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를 물었죠. V는 Li 쓰면 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옆 동네에 있는 캐패시터를 찾아보면 캐패시터의 초기 VC 0-일 때 값을 생각해 보면 얘는 I는 C dV dt니까 V는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V 캐패시터 0 플러스 때도 0입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병렬 연결돼 있죠. 인덕터가. 그러니까 옆 동네가 전압이 0이면 얘도 초기의 전압 0입니다.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L로 나누어도 요 초기 값은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세웠을 때 그거의 해가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리스폰스에다가 스텝 리스폰스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늘 해오던 대로 이게 미방을 세우면 두 개의 특성 방정식의 해는 이런 형태일 거고 알파 그리고 오메가 낫이 무엇인지 앞에서 이렇게 식을 세웠었습니다. A라고 C 줬잖아요. 요거 대입하면 되죠. 25 나노 그러니까 9승 올라갈 거고 밀리니까 3승 올라가서 9하고 3 다음에 12승 올라가서 계산했습니다. 뭐 루트를 치워야 되니까 제곱값을 바로 구했고요. 다음에 알파는 2RC분의 1이니까 이거는 25 나노 위로 올렸고 2 곱하기 저항값 400이라고 구했습니다. 알파 제곱을 했더니 오메가 제곱하고 비교했더니 요 케이스죠. 요 말은 이 안이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필근입니다. Real and distinct case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값 구한 거 여기 알파 넣고 오메가나 넣어서 S1, S2 두 개의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C번 문제 루트 구했습니다. 마지막 D번 IL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뉴메리컬하게 써보세요. 스위치가 열린 이후로 이거는 앞에서 또 했잖아요. 이거 난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 될 거고 그러면 내추럴 리스폰스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이런 형태의 해를 가질 거고 S1, S2는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고요. 이제 A1 프라임, A2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요게 꼭 붙는다는 거. 그럼 그걸 이용해서 모르는 개수 A1 프라임, A2 프라임 구하려면 식 두 개 필요합니다. 그 식 두 개가 문제 A번, B번에서 이미 초기 조건 구했습니다. IL은 0, 미분한 것도 0.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t 자리에 0, 여기 0, 0 대입하고 식 한번 쓰고요. 요거 한번 미분하면은 S1 앞으로 내려오고 얘 S2도 앞으로 내려오겠죠? t에 0 넣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개 연립 방식 풀면 되겠죠. IF는 아까 24mA라고 숫자였고 얘도 숫자로 앞에 B번 문제에서 C번 문제에서 구했으니까 A1, A2만 구하면 됩니다. 계산기 넣어서 나오면 답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예쁘게 식 썼습니다. 이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A1 프라임, A2 프라임에 숫자만 넣은 겁니다. 이 IF는 다시 한 번 더 소스 펑션이고 F를 특별히 표현한 이유는 forcing 하고 있다. 강제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예제 문제도요. 뭐 똑같은 얘기는 똑같은 문제죠. RLC의 값도 캐패시터, 인덕터 똑같아요. 저항값만 지금 바꿀 예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 보면 625옴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아마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버댐핑에서 언더댐핑으로 바꾸고 싶나. 실제로 이
저자가 풀어놓은 걸 보면 L과 C의 값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LC가 유지된다는 거 오메가 낫의 제곱이 LC분의 1이잖아요. 이게 얘잖아요. 얘. 그 LC가 유지되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다 유지될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답을 얻었었고요. R을 아까 앞에서 400옴을 썼는데 62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R이 증가했으니까 알파는 내려갈 겁니다. 알파를 내렸더니 이런 부등호 관계가 만족되도록 알파가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S1, S2 구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값을 표현하고 싶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의 제너럴 솔루션, 요거는 내추럴 응답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미방의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의 형태였죠. 그리고 뒤에 이게 미방의 뒤에 우변에 붙는 요 식이 상수 IF라고 하면 IF가 솔루션의 덧셈으로 붙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B1 프라임, B2 프라임 포함되죠. 알파하고 알파, 오메가 D는 다 구했죠, 위에서. 네, 여기 다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초기 조건 구해야 되니까 아까 앞선 예제 A번, B번 문제처럼 여기도 초기 조건 포함되는데 이건 뭐 똑같은 문제니까 두 번 할 필요 없죠. 둘 다 0 된다는 거 앞에서 A번, B번에서 풀었으니까 갖고 와서 여기 이제 0 넣고 T에다가 0 넣고 해서 요식 구하고요. 이거 사인은 죽을 거고 여기는 1 될 거고 얘도 2에 0승이니까 1 되니까 B1 프라임만 남는 거 보일 겁니다. 숫자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B1, B2에 대해서 풀면 나오고 요거를 원래 식에 잡아 넣어서 예쁘게 답 쓰면 나옵니다. 답이 좀 길게 작성이 되긴 하나 어렵진 않습니다. 단위 이런 거 잘 보세요. 네, 풀다 보면 이런 거 미세하게 틀려서 시험은 평가다 보니까 저런 단위 틀려갖고 몇 점 깎여가지고 A불 받을 거 A 받지 말고 신경 쓰세요. 그다음 예제 문제 갑시다. 이번에는 뭐 늘 하던 대로 오버했고 언더했으면 다음 크리티컬 댐핑 하겠죠. 네, 예상한 대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5, 25mm 똑같은 RLC 회로의 R 값만 625까지 올리더니 이번에 500입니다. A 첫 번째가 오버 댐핑인데 400옴이었거든요. 두 번째 문제가 625인데 언더 댐핑이에요. 그럼 400하고 625 사이에 무슨 저항값을 쓰면 크리티컬 댐핑 될 거예요. 여기 이미 답을 500이라고 줬는데요. 진짜 500을 가지고 오메가 낫 제곱하고요. 알파하고 구해봤더니 똑같아요. 여기 알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은 네, 중근이니까 여기 t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유의해서 답 쓰면 됩니다. 초기 조건도 구했잖아요. 이꼴 0이라고. 다 구했고 여기 t에다가 이제 0만 넣어서 전개하고 d1, d2 구하고 원래 식에다가 요거 들고 와서 예쁘게 쫙 써주면 끝.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 문제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3스텝 레조넌스 폼을 비교를 해봅시다라는 건데요. 똑같은 문제예요. RLC가 있고 패러렐 전류원 있습니다. 이때 R 값이 첫 번째 문제가 400이었고 두 번째 문제가 625였고 세 번째 문제가 500이었어요. 그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을 다 구했는데 세 가지 예제 문제의 IL을 T에 대한 함수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내가 앞서도 설명한 대로 오버댐핑은 안정적으로 파이널 밸류까지 한 번에 쫙 서서히 도달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최종값을 향해 가고요. 언더댐은 최종값보다 높은 값을 한 번 찍고 최종값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영향이 옵니다. 최대 전류값 이런 게 잘못 흘러버리면 칩 내 금속 배선이 일부 손상을 받기도 하고 손상이 안 돼도 피로도나 reliability, 신뢰성 이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에도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워드라인, 비트라인에 막 클락 시그널이 CPU에서 명령어가 날라와서 막 이 클락으로 다 뜰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얘가 안에 내부 시스템이 오버댐핑 하도록 잘 설계해야 되는데 언더댐핑 하면 이제 처음에야 고객사에게 D램 보내면 잘 동작하는데 3년 지나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너네 왜 망가져? 글쎄요. 처음에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제품 불량으로 넘어가면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자기가 설계 잘못한 거면 승진 못하고 회사에서 문책받고 그렇게 되는 거고 잘했으면 또 그런 불량을 잘 잡아내면 대단한데 그걸 어떻게 찾았어? 뭐 보너스도 받고 인정받고 성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스텝 했는데요. 이제 챕터 8.4로 넘어오면 패러렐 RLC가 아니라 시리즈로 바꾸어서 해봅시다 라고 또 나옵니다. 이 뒤에 얘기는 사실은 패러렐이 RL 시리즈로 바뀐 거 말고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설명을 더 할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처음 배우니까 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한 5분만 브레이크 타임 하고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갑시다. 잠깐 쉬었으니까 머리를 식혔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시리즈 RLC 회로의 내추럴 스텝 리스판스입니다. 여기 보면 R, L,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추럴 응답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패러렐 RLC 요 시리즈의 패러렐이었죠. KCL을 썼었죠. 이번에는 그 반대인 KVL을 쓸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공통이니까 I 루프 커런트 잡고 KVL 씁니다. 그러면 저항 통과죠. 이렇게 I가 RI. 그다음에 인덕터 양단의 전압은 LI. 캐패시터는 I는 C불이니까 그걸 적분을 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변화값 원위치 했으니까 0. 이것도 가만히 식을 쳐다보면 I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게 있고 원래 거가 있고 적분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양변을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에 대한 IT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 이거 호모지니어스한 이게 미방이네요. 답은 이거겠네요. 그럼 또 얘기 나오겠죠. 그 특성 방정식 S제곱 더하기 L분의 R S 더하기 LC분의 1 S는 LC분의 1은 0 해서 이거 근의 공식 써가지고 루트 안이 0보다 크냐 작냐 이꼴이냐 이용해서 S1, S2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답 이렇게 쓰고 근근이면 무슨 얘기 할지 이제 느낌 오죠. 허근이면 뭐 엑스포넨셜 들어가고 사인 코사인 들어가겠네. 네, 딱 그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8.54 앞에 있는 요 식입니다. 마지막 줄에 예쁘게 정리한 요 식에서 이게 미방이잖아요. 얘를 특성 방정식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학 시간에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 더하기 썸띵인데 이 S로 방금 써준 식이죠. 요거 근의 공식 쓰면 S1, 2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S1, S2 해서 근의 공식 나오죠. 여기서 이제 2L분의 R을 알파, LC분의 1은 오메가 나스 제곱에 매칭시켜서 알파하고 오메가 나 정리합니다. 됐죠? 알파. 앞이랑 다르죠. 앞에서는 2 RC분의 1이었어요. 패러렐은. 이번에는 R. 이것도 느낌이 이제 앞에서 1, 2, RC분의 1이죠. RC. 이거 타임 컨스턴트 기억나죠? 그 다음은 엘라 이거였죠. 딱 느낌이 오죠. 여기다가 L 나누기 R 넣으면 R 위로 올라가면 이 모양 나오죠. 시리즈일 때는 L분의 R 들어가고 패러렐일 때는 RC 들어가고 그 다음 오메가 낫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나오는 게 결국 전류의 응답을 볼 때 오버냐, 언더냐, 크리티컬 댐핑이냐, 결국은 크냐, 작냐, 뭐 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오버 댐핑이면 솔루션 이렇게 나오고, 언더 댐핑이면 이렇게 나오고, 크리티컬이면 여기 T 하나 곱해서 중근이니까 이거 나오고. 배운 거예요. 뭐 할 게 없습니다. 알파만 좀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류를 풀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볼티지. 음. 그럼 RLC 회로에 주로 볼티지 보는 데가요. 이게 스위치를 이렇게 딱 스텝이요, 스텝. 딱 닫아서 RLC 시리즈 이제 끊고 갑시다. 이거 내추럴 공부했어요. 좀 전에 내추럴. 여기 보세요. RLC 전류원 전압은 없잖아요. 초기에 전압, 캐패시터에 충전이 돼 있고 인덕터에도 초기 전류가 흐를 때 이게 뭐 보통 없을 수 있고 없으면 내추럴 리스판스를 볼 이유가 없죠, 뭐. 근데 뭔가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초기 전류값, 초기 전압값. 그럴 때 요 RLC에 가만히 놔두면 이 I not, V not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추럴 리스판스죠. 그 여기까지 해서 끝낸 거예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라서. 알파만 달라졌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스텝이에요. 스텝. 시리즈 RLC에 전압을 갑자기 딱 스위치 내려서 빵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루프가 형성이 되어서 회로가 동작하겠죠. 오늘 배웠던 패러렐 RLC 출력 전압 V 잡을 때 여기에 전류원을 스위치를 갑자기 이렇게 제껴서
원래는 이렇게 흐르던 걸 안으로 쫙 밀어 넣어줬죠. RLC 패러렐에 I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RLC 직렬에 V가 인가되는 케이스입니다. 뭔가 대칭적이죠. 전류원 대신 전압원, 패러렐 대신 시리즈. 자, 그러면 요 루프가 이제 형성이 돼 있으니까 KVL. 요거 연산할 때는 KCL을 했죠. 요 위에 있는 요 노드에서 KCL 해가지고 미방 세웠는데 이번에는 KVL. 또 대칭형이에요, 뭔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노드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V니까 예,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V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뺑 한 바퀴 돌면서 저항의 오메 법칙 V는 LI 인덕터 그다음 캡 양단의 전압값은 일단 VC라 쓰고 빼기 V 해서 이꼴 0인데 V를 이쪽으로 넘겨서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아마 I는 C볼도 쓸 거고요. I를 한번 요 양변을 한 번씩 이렇게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거 나올 겁니다. 요 둘을 이용해서 요거 위에다가 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I를 다 없앨 거예요. 그리고 DIDT도 없앨 거예요. 뭐에 대해서 쓴다고요? 캡 양단의 전압값. 요거 VC에 대한 식으로 미방을 세우면 딱 난 호모지니어스가 나옵니다. 요게 상수 함수인 폴싱 펑션입니다. 난 호모지니어스한 이게 미방,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이거 뒤에 이거 t에 대한 함수인 것도 여러분 풀 수 있잖아요. 이게 사인일 수도 있고 로그일 수도 있고 코사인일 수도 있고 더하기 1차 계량 형태도 다 풀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쉬운 전원 상수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미방이니까 이거의 솔루션 VC는 당연히 있고 이 D가 0이라고 한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앞에서 배운 그대로잖아요. 들어오고 케이스별로 얘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할게 없습니다. 그죠?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 8.16을 찾아보면 R, L, C가 직렬로 연결돼 있고 여기에 딱 하고 이벤트를 주면 뭔가 반응이 생기는데 이건 누가 봐도 초기에 여기 전압값 100V 들어가 있죠. 이게 여기 에너지가 있고 이걸 닫아서 이 에너지를 안으로 소진시켜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거 내추럴 리스폰스예요. 그러면 문제 읽어보면 0.1 마이크로페러시 아래 회로에 있고 전압가 100V까지 전압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T = 0에서 캐패시터가 이제 방전되기 시작해서 어디를 통해서요? 시리즈로 연결된 LR을 통해서. 그래서 시리즈 RLC 회로의 내추럴 응답을 봅시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오메가 나 제곱부터 구하고요. 그 다음에 L은 알파도 구합니다. 숫자 대입하면 돼요. L하고 C 다 줬잖아요. L값, C값 다 있으니까 숫자 넣으면 되고 계산했더니 오메가 나스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보다 높으냐 이거 언더댐핑이구나. 그럼 답 이렇게 될 거야. 쟤는 저기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먼저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 WD는 여기서 구하면 되고 초기 값은 요 두 개에서 구할 겁니다. 초기 값인데 스위치가 닫힌다는 건 여기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죠. V는 LIDT니까 0 플러스인데 원래 안 흘렀잖아요. 전류가. 그러니까 닫히는 그 순간에도 전류는 안 흘러요. 그래서 I 0 플러스는 0 초기 조건 하나 구했고 요거를 여기 접목을 해야 B1, B2 구하니까 근데 0을 넣으면 이게 사인 0이 0이고 다 죽으니까 여기 0 넣으면 1이니까 여기는 0 넣으면 1이고 B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B1이 0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미분한 거 있잖아요. 미분. V는 L. 이거 구해야 되겠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인데 이거는 인덕터의 전압이잖아요. 근데 인덕터의 전압이 초기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는 회로가 끊겨 있잖아요. 그럼 전압이 형성될 리가 없죠. 노 볼티지 드랍이죠. 이거는 저항에도 전압 강화가 없고요. 인덕터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는데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전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닫히는 그 순간에 얘는 아직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는 IR 드랍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닫히고 나면 얘는 초기 전압값을 100을 가지고 있으니 얘는 그거만큼 뭔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초기 전압값. 이게 그거예요. 여기는 아직 전류가 안 흐르니까 쇼트예요. 그러면 요 공통 노드를 기준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100V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도 100V 나와야 돼요. 그래야 회로가 밸리드해요. 이게 아마 챕터 2에 처음 공부할 때 나와요. 뭐 이렇게 해놓고 두 개의 회로에 여기 10V, 10V 하면 이 회로는 밸리드하냐? 맞아요. 지금 그 케이스죠. 그럼 100mH 사이에 초기 전압값은 캡에 걸려있는 초기 전압값 100V예요. 그렇죠? 그래서 VL은 이렇게 쓰니까 요거 이제 찾을 수 있죠. L만 뒤로 제끼면 이렇게 되고 답 숫자 넣으면 돼요. 여기 100V 넣고 얘는 100mH 넣고
그럼 참 나오네요. 자, 조건 예 하나 구했고 여기 위에서 하나 구했고 1, 2 조건을 요 위에 이용 솔루션 해에다가 넣으면 B1, B2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 쓰면 돼요. B1, B2 구했으니까 IT는 이렇습니다 하고 제일 밑에 줄에 답 쓰면 끝납니다. 그다음 그다음은 같은 문제에서 B번 문제 VC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루프에 흐르는 전류값 방금 계산한 거고요. A번에서 B번은 캐패시터 양단에 여기 위아래 전압값을 물었는데 캡은 그냥 I는 CV잖아요. 요걸 물었으니까 적분만 하면 한 번 하면 돼요. 이렇게. 초기값 잘 챙기고 적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얘도 L이 있고 R이 있고 C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제끼니까 18V가 갑자기 RLC, 시리즈 연결된 RLC에 인가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에너지가 공급되네. 스텝 응답이구나. 앞에 문제, 예제 문제는 여기 100V가 충전돼 있고 닫아서 그걸 날려먹는 거니까 내추럴 응답이고 얘는 48V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스텝 응답입니다. 스텝 응답은 항상 임펄스 펑션, 임펄스 폴싱 펑션이 있다고 했죠.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네. 요거는 특성 방정식, 이게 미방의 특성 방정식식이고 뭐 이거 L하고 R하고 C 다 여기 다 줬잖아요. L 줬고 C 줬고 저항은 280 줬으니까 숫자만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요 루트 안이 0이 되어서 복소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이 아마 언더댐핑 되는 형태일 거야.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폴싱 펑션 48V가 들어있구나. 해서 B1 프라임, B2 프라임 어떻게 구하지? 초기 조건 두 개만 찾으면 끝나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게 뭐 회로를 열어놓으면 초기에 캐패시터에 전압값 없고 미분한 것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둘 다 0이니까 그냥 요 위에 있는 식에서 B1 프라임, B2 프라임 구하는 거는 그냥 0만 넣고 우변도 0 하면 답 나와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B1 프라임, B2 프라임 찾아서 숫자만 넣어주면 끝납니다. 이런 회로 문제를 처음부터 특성 방정식 이게 미방 세우는 KVL을 세워서 식을 다 찾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유도해보고 결과만 암기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얘기입니다. 챕터 8에. 시리즈 RLC, 패러렐 RLC, 두 RLC 회로의 내추럴 그리고 스텝 응답을 봤는데요. 이 둘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어, 아까 그 챕터 7에서는 RL이랑 RC 회로 공부했고 마지막에 적분기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RLC를 공부해가지고 이걸 적분기에도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저자가 고민한 건데 캐스케이딩 되어 있는 이런 단어 많이 볼 겁니다. 앞으로 캐스케이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뒤에 또 물고 그 뒤에 또 물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개가 서로 캐스케이드 안에 들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썼습니다. 적분기 기능을 가진 앰플리파이어 두 개를 쭉 캐스케이딩 방식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림을 보면 요게 챕터 7의 마지막 절에서 배웠던 적분기입니다. 얘도 똑같은 회로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항까지 나오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케이스죠. 여기 입력 전압이 출력이 나오죠. 이게 출력이자 그 다음 단계의 next stage에 stage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다음 스테이지에 입력이 됩니다. first stage의 출력이 next stage에 입력이 되고 최종 출력이 나옵니다. 최종 출력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를 풀어보고 싶은 건데 OPM프가 이상적이면 해석할 때 항상 여기 인버팅 노드 있죠. 두 군데 여기 잘 째려보면 됩니다. 먼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전류 이렇게 흘러 들어온 전류는 인버팅 노드로 들어갔는데 이게 0이니까 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값 둘의 합은 0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있는 건 R1분의 여기가 V지고 여기는 뭐죠? 플러스가 0V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버추얼 쇼트 돼 있죠. 근데 한쪽이 0이니까 얘가 가상으로 그라운드, 버추얼 그라운드 돼 있습니다. 여기 진짜 물리적으로 접시한 건 아니지만 거의 0이 되도록 이 OPM프가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노드가 0V니까 VG하고 0V 사이에 R1 박혀 있으니까 전류값은 오메가 곱식 써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저 캐패시터 피드백 라인, 여기 피드백 라인에 네거티브 피드백 하나 붙어 있죠. 그거는 흘러 들어온 전류 I는 C불이죠. C하고 전압 차이. 이쪽 출력단의 전압 VO1에다가 이쪽은 버추얼 그라운드니까 0V 해서 썼습니다. 요거를 dVO1 dt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VO1이 두 번째 스테이지의 적분기에 입력이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흘러 들어가는 전류 둘은 나가는 전류인데 0이 될 테니까 흘러 들어오는 전류 하나, 둘 더하면 0 나옵니다. 식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식을 전개했고 이제 최종 출력 전압이 이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의 입력 전압, 달리 말해 첫 번째 스테이지의 출력 전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VO1이니까 이 식의 양변을 한 번 더 미분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칠한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는 없어져서 나옵니다. 이때 R1, C1, R2, C2, RC, RC죠. 요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저 값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런 팩터를 스케일링 팩터라고도 회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예제 문제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뭐 앞에서 보면 방금 그 그림입니다. 250K랑 0.1 마이크로, 여기는 500K랑 1 마이크로. 그리고 여기 세츄레이션 되기 전에 최대 최소 전압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세요. A번 문제입니다. 최종 출력값 V 아웃을 계산하세요인데 방금 푼식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스케일링 팩터 먼저 계산을 값 다 있으니까 넣고 계산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되죠. 네, 다 대입한 거면 2 나와요. 아, 입력 전압은 25mV라고 줘서 대입한 거, 요게 VG 역할을 할 거고, 요게 R1 C1분의 1이고, 얘는 R2 C2분의 1입니다. 두 번 미분해서 상수니까 한 번 미분한 걸 GT라 놓고 대입을 하면 원래 GT 함수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찾으면 네, 2T입니다. 한 번 미분해서 2T니까 원래 함수는 아마 T제곱에다가 뭔가 상수 더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 요거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초기에 출력단의 전압값이 아마 이게 0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도 있네요. 요게 답입니다. 적분기를 두 개 캐스케이드 시켰더니 T제곱 연산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예제 문제는 이게 세츄레이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인데요. 그 세츄레이션 된다는 건 출력 전압이 여기 9V나 마이너스 9에 달라붙는 거죠. 이미 A번 문제에서 최종 출력 전압 값이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9 이꼴 9랑 같다고 하면 3초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두 개의 스테이지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의 VO1이 먼저 5V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O1에 대한 식이 아까 뭐였죠? VO1 첫 번째 스테이지의 답이 T였어요. 2T. 맞죠? 그래서 고 T 아니니까 T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5V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5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스테이지의 옵앰프가 먼저 세츄레이션에 도달한다. 그래서 3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8을 서머리는 한번 쭉 다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공부했었습니다. 챕터 8에서는 이 RLC가요. 등가 저항, 등가 인덕터, 등가 캡입니다. 연습 문제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R이 여러 개 있고 직렬병렬, L도 직렬병렬일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회로가 있으면 태분한 등가 회로를 떠올려서 태분한 등가 저항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싱글 이퀴블런트 리지스터, 싱글 이퀴블런트 인덕터, 싱글 이퀴블런트 캐패시터로 바꾸어서 이게 병렬이냐 직렬이냐 그럴 때 내추럴 반응, 스텝 반응 각각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8에 대한 내용입니다.